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부스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스터를 소개해 드리는데, 일단은 이게 리두에서 만들어진 부스터입니다. 그리고 리두라는 회사에서 부스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프 회사,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래와 상어 라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하이프에서 해상명월이라고 하는 부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C 부스터인데, 제가 이 DNC 부스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스터 처리를 생활체육에서는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중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한국의 대다수의 선수들이 이 부스터 처리를 합니다.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반발력, 그러니까 스피드가 한 30% 정도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력도 마찬가지로 강화가 되는데, 우리가 2008년 이전에는 스피디글루라고 해서 유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휘발성이 들어간 그런 글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피드 글루라고 하는데, 스피드 글루가 금지가 된 이후에, 스피드 글루가 금지가 된 것은 스피드 글루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VOC라고 하는 휘발성 유기용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금지를 시키면서 부스터도 같이 금지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탁구연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네즈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VOC 검출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선수들이 일단 라켓을 이네즈라고 하는 기계를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VOC가 검출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라켓을 러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탁구연맹에서는 부스터에 대한 제한을 객관적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라바 두께가 4mm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mm를 넘기지 않을 때는 뭐냐면 이 글루한 부분, 그러니까 글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풀칠을 하게 되면 라바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 4mm가 넘지 않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를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수들까지도 대부분이 이 부스터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탁구는 자기 근력으로 하는 운동이고 근력이 꼭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초보자들 분들이 부스터 처리를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폼이 조금 안정되고 나서 어떤 드라이브를 안정적으로 걸었을 때부터는 부스터 처리를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는 자기 어떤 자신의 탁구에 관련된 폼을 만들기 전에는 부스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쳐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처리를 이 생활체육에서 저는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었고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실업 선수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중학교 선수들까지도 전부 다 부스터 처리를 하고 있고, 국제 대회에서도 이 부스터 처리를 한 러버를 가지고 대부분이 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는 이 부스터 처리를 적극적으로 했고, 선수들 사이에는 심한 부스터 처리를 할 때 7번가량 부스터 처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스터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래 러버인데, 이제 제가 고래 러버를 가지고 부스터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래 러버가 실제로 보면 이게 하이프에서 툰두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이 툰두 버전도 부스터 처리를 다시 해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툰두 버전을 가지고 부스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처리를 하는데,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스터 처리를 할 때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프 고래 러버는 실질적으로 그 하이프 공장에서 튜닝을 한 러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닐을 벗겨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글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루를 벗겨내면 되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대게 되면 이렇게 그 글루가 잘 띄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게 글루 칠한 게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게 잘 떨어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고무입니다. 이 고무가 달라붙게 되면 두께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국제 탁구연맹에서는 이 러버의 두께, 이 두께가 4mm가 넘지 않으면, 그리고 글루 칠한 상태에서 이 두께가 넘지 않으면 불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장을 그리고 이 부스터 처리는 이 중국 러버만 가능한 게 아니고,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테너지, 일본 러버 테너지, 그 다음에 독일 ESN에서 그 개발되는 모든 러버들이 부스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은 실험을 해봐서 그 나노플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테너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러버들도 대단히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 프로테지를 제가 30% 얘기하는 것은 그냥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회전과 스피드가 대단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먼저 이 DNC 것과 해상명월 게 좀 다른데, 자, 해상명월 걸로 먼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명월, 이게 새 건데 지금 제가 뜯는 건데, 자, 이게 부스터 처리는 옛날에 그 유성글루처럼 이렇게 붓이 달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준다. 그리고 이게 부스터가 많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고 시간을 좀 두면서 붓으로 충분히 털어낸 다음에 발라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스터 처리의 가장 큰 생명은 균일하게 칠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얇게 칠해주는 건데, 이 부스터가,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글루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라켓에 닿지 않는 부분, 이 사이드면은 글루 칠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러버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균일하게 팽창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까지, 라바 끝면까지 골고루 이 오일을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균일하게, 그래서 이 붓으로 균일하게 이 붓질을 해서 이 오일을 발라주고, 또 하나는 이 옆면에 이 러버 옆면에 이 글루가, 이 부스터가 묻지 않도록, 이게 묻게 되면 라바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스펀지로, 고온 스펀지로 이걸 좀 닦아내는데, 닦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닦아내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이 부분을 골고루 지금 묻혀준다는 개념으로 이 글루를, 이 부스터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이미지를 가지고 닦아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중간과 그 다음에 사이드에 다 골고루 묻혀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 글루를, 이 부스터를 균일하게 닦아낸다는 개념보다는 균일하게 사이드까지 골고루 균일하게 이 부스터를 처리한다는 거, 칠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 옆면에 이 부스터가 묻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해상명월과 리드 글루는 이런 식으로 먼저 부스터 오일을 먼저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DNC 건데, DNC 이 처리를 할 때는 부스터를 먼저 칠해주는 게 아니고 이 글루를 먼저 칠해주게 됩니다. 글루를, 이게 리드 글루인데 리드 글루가 대단히 이런 작업할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 리드 글루를 골고루, 얘도 부스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칠해줍니다. 러버 풀칠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스터 처리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이 드라이 기기로 일단은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다 마르면 없어집니다. 이 없어질 때까지 이 드라이 기기로 해주는데, 이 드라이 기기도 이렇게 강한 바람보다는 중간 정도의 바람이 훨씬 좀 더 낫습니다. 저는 이 부스터 처리를 하지 않고 글루를 해서 러버를 붙일 때도 실질적으로 이 러버에는 한 3번 정도의 그 글루를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해주는데, 이 3번 하게 되면 충분히 러버의 풀이 충분히 스며들기 때문에 저는 3번 정도 해주는데, 이 DNC 부스터를 가지고 부스터 올링을 가지고 할 때도 저는 3번 정도를 이 글루를 처리를 합니다. 이 글루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이 스펀지를 가지고 골고루 균일하게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드라이 기기로 다시 말려주면 됩니다. 이 생활체육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스터를 처리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로는 그 러버가 완전히 다른 러버가 됩니다. 이 부스터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부스터 처리를 안 한 러버와 이 부스터 처리를 한 러버는 완벽하게 다른 러버가 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탄성도 그렇고 회전력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성능이 대폭적으로 향상된 속에서 다른 러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값싼 중국 러버가 하이텐션 그 독일 러버나 일본 러버에 비해서 성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버에 좀 적응을 못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래 러버가 점착성인데, 이 점착성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고래 러버는 경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딱딱합니다. 이 딱딱한 부분의 그 감각들이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데, 이 고래로 이 부스터 처리를 하고 나서 치게 되면 그런 이질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고래 러버에 적응 못했던 그 친구에게 이 부스터 처리를 하고 줬더니 실질적으로 독일 하이텐션 그 다음에 일본 러버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감각이 똑같기 때문에 자기는 거부감을 못 느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고래 러버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러버 자체가 성격이 다른 러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 경제적 여유 러버는 소모품이고 여러 번 바꿔주는데, 이 러버를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는데, 이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1달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처리하고 나서 그래서 1달 정도의 그 성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스터 처리를 해서 1달 정도 후에 다시 제 부스터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귀찮은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은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스터 처리를 7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 처리를 하고 나서 러버가 한 24시간에서 27시간 정도 지나야 이 부스터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바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멈춰져야, 즉 뭐냐면 러버가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 이 27시간이 지난 러버를 보여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이 변화가 끝나고 나서 러버를 붙여줘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DNC 부스터 오일을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털어내고 좀 자그마한 양을 가지고 이 부스터 처리를 아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균일하게 이게 제가 해보니까 과감성이 좀 필요합니다. 균일하게 이 사이드까지 발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글루를 할 때는 사이드까지 안 바르는데 그러지 않고 사이드까지 완전히 발라주면, 그리고 이 DNC로 한 라버이기 때문에 이미 수성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러버는 붙일 때 라켓에서만 풀칠을 하고 수성 글루를 하고 나서 붙여주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펀지로 닦아주는 게 아니고 균일하게 다시 한번 균일하게 이 부스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닦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해보면 감각이 약간씩 좀 생겨납니다. 이게 많이 해보면 하는데, 이렇게 최대한 균일하게 약간의 정성만 들이면 자기 자신이 균일하게 이 부스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한 10분 후에 다시 한번 10분이나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부스터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먼저 해상명월로 했던 그 러버를 부스터를 오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는 건데, 자, 리두는 지금 제가 해상명월은 부스터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스터가 마른 다음에 이걸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성 글루를 한 다음에 러버를 붙입니다. 그러는 거고, 이 DNC 오일은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오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수성 글루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DNC 오일을 부스터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두는 이 2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스터 처리를 한 다음에 수성 글루를 바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성 글루를 한 다음에 부스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이 스펀지로 닦아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시 골고루 이 부스터 오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얇게 해서
이 부스터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스터 처리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제가 DNC 거 두 번째 처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러버가 조금씩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변화가 보이는데, 그 변화가 없을 때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 부스터를 한 번 더 칠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DNC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했을 때 2번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명으로는 한 3번 정도 해주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DNC 것은 2번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리두나 해상명을 같은 경우는 3번 정도까지도 가능하면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 더 시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좀 옮겨놓고 이번엔 제가 이걸 그대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 러버는 제가 어제 부스터 처리를 해놓은 러버입니다. 상어 러버인데, 자 보십시오. 이 러버가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가운데 이렇게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오징어를 구우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러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이 2가지 하루 정도 지나면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스터가 잘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DNC 부스터로 부스터 오일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라켓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게 화면에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부스터가 아주 잘 된, 그리고 테너지라든지 이런 독일 러버들은 이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거보다 약간 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많이 해주면, 부스터 처리를 더 많이 해주면 이게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이켄트에서 나온 아시 라켓인데 누가 주문을 해서 이걸 제가 부스터 처리한 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DNC로 부스터 처리한 러버는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 라켓 블레이드에만 이 수성 글루칠을 하면 됩니다. 글루를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말리면 하얀 부분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얀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을 충분히 말라준 다음에 이것을 바로 붙여도 상관없는데 약간의 타이밍을 가지고 바로 붙이기보다는 한 2,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러버를 붙여주면 더 좋습니다. 자, 글루가 말라서 내가 러버를 붙이는데요. 자, 이 러버를 붙일 때 되게 이 끝선을 맞춰주는데 과감하면 됩니다. 이 끝선을 이 그립의 그 끝선에서 과감하게 딱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의할 사항은 이 부스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양쪽 사이드가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충분하게 눌러준 다음에 이걸 잘라주면 되는데, 이 자를 때도 이 뭐 특별한 비법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칼날이 도르코 칼날인데 이 칼날이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감하게 이 칼날을 아끼지 말고 잘라준 다음에 이 칼날이 이 러버에 댈 때 많은 면적이 차지할 수 있도록 면적이 약 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칼날만 좋으면 이 러버를 자르는데 크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러버를 자르는데 잘 자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번에 자른다고 해서 이 라바가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칼날이 나갔던 그 부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닥이 좀 유리라든지 이런 좀 딱딱한 부분이면 더 잘릴 텐데, 자, 반대쪽도 다시 글루를 칠하고, DNC로 부스터한 러버는 러버에다가 풀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팔고 있는 고래나 상어의 툰두 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기 이렇게 뿌려주면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이 리드 글루가 좋은 이유는 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전혀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글루가 저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글루 중에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이 그립을 끝쪽에 최대한 맞춰주고, 이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감하게 붙여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자리가 안 맞았다고 해서 떼버리면 러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놓으면 약간 삐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상태에서 눌러주고 잘라주면 됩니다. 이게 좀 이 책상이 흔들거리는데, 칼날의 면적을 닿는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칼이 잘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 칼날이 많이 고무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자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대부분의 러버들은 지나갔던 그 칼날을 따라가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깨끗하게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무리로 이 부분을, 이게 이켄트에서 나온 사이드 테이프인데 이게 스펀지가 있는 사이드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싼데 이걸 사이드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면 하나의 라켓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를 처리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고루 균일하게 표면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끝. 이렇게 붙여주면 라켓이 완성이 됩니다.